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10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신년 예산안 곳곳에 민생 예산이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야는 올해 예산에 대해 민생 예산을 처리했다며 성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 수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정작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회 등 시민사회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위한 예산 808억 원이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무색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는 지난 2일 1,0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조차 외면하면서 무슨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2,009억 원은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은 예산 처리 다음 날인 지난 2일 공사를 재개해 국회 예산안 처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민사회 요구를 무시한 예산안 처리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의 미실 합의가 용인된다면 결국 정치 쇄신과 국민통합은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규 진보당 정책위의장도 이와 관련해 전형적인 여야 나눠먹기와 밀실 예산의 결과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재소환합니다. 이에 그동안 번복돼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국정원 여직원 김 씨를 오늘 오후 2시 피해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 씨는 지난 대선 운동 기간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재소환되는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대선 전인 지난달 17일 비방 댓글 의혹에 김 씨의 컴퓨터를 조사했지만 비방글이나 댓글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선 날인 19일이 돼서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팀으로부터 김 씨와 관련된 자료를 건네받아 구글 검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선 후인 지난달 22일 김 씨가 대선과 관련된 게시글이나 댓글에 추천과 같은 아이콘을 클릭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김 씨가 특정 사이트에서 16개의 계정으로 200여 개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찬성 반대 의사표현을 남긴 흔적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어제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직접 댓글을 남긴 사례는 없지만 찬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즉 김 씨가 문재인, 박근혜 후보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한 정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어설픈 수사 결과 발표로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경찰 당국의 책임을 관가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같은 당 윤관성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선 기간 있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과 이번 경찰의 김 씨 재소환으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신입니다. 방송인 고용욱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어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A양에게 자신이 PD라고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차에 태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야기만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고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끝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통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송년회가 끝나고 귀가한 김영사가 출근을 하지 않아 대사관에서 실종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에는 김영사가 혼자 타고 있었으며
대사관 인근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채 발견됐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교통사고로 추정되며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막기 위한 사용자의 공격적인 직장 폐쇄가 위법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보다 과도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노사분규 대비 직장 폐쇄 비율은 지난 2006년 15.2%에서 2010년에는 23.3%로 높아졌습니다. 1월 4일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